유쾌하고 깜찍한 우리 빠찌치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세도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세도정치라고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붕당정치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우리가 세도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세도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정치 전문가가 있지. 걔가 바로 누굴까요? 왕이야. 그죠? 그러니까 왕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왜 비정상적인 정치라고 하냐면 왕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세도정치가 발생되게 되었던 건 바로 정조 때문이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쌤이 정조는 단명했다 그랬죠. 아주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빨리 죽어버리면서 얘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면 순조야. 근데 순조 나이가 몇 살이냐면 11살이야.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초딩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딩 때 왕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정치를 하겠니 못하겠니? 못하겠죠. 그럼 누가 정치할까? 그쵸? 순조의 엄마가 대신 정치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수렴참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거 보다가 수렴참정 들어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누가 모든 정권을 다 쥐게 되는 거냐면 엄마가 쥐는 거야. 그럼 엄마가 다 질까요? 아니죠.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가 진다든지 외할머니가 진다든지 외삼촌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아빠 쪽 친척을 우리가 보통 왕족이라고 하는데 왕족들이 정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엄마 쪽 친척 바로 누굽니까? 외척들이죠. 외척 가문들이 정권을 쥐고서 나라를 흔들어 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외척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오로지 그냥 돈과 관직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왕의 외척들, 외척 가문. 그래서 우리가 그 가문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세력이 있는 가문이다 해서 세도 가문이라 그래. 그래서 세도 가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세도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세도 정치는 자, 정상적인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 비정상적인 정치다. 자, 왜 그러냐면 세도 정치는 자, 누가 특정 인물이나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 인물이나 또는 특정 가문이 자, 모든 정권을 쥐고 휘두르는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린 뭐라 그래? 세도정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가문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왕실의 외척들, 엄마 쪽 친척들을 얘기한다. 왕족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쥐었다? 외척들이 정권을 쥐었다. 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도정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결과는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지.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해. 자, 뭐라고? 왕권이 약하다. 왕권이 완전히 왕이 그냥 붕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왕 자체가 아예 그 능력이 없겠지. 왜냐면 초딩이니까. 맨날 우쭈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기본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외척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 자체를 아예 문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돈을 받으면 과거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과거 문제 1 더하기 1은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창문이다.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문제를 알려주는 거야.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쉽게 얘기해서 관직을 파는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면 매관 매직이라 그래. 매관 매직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매관 매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뭐가 된 거야? 고을의 사또가 됐단 말이야. 사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니? 수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관직을 샀어요. 사가지고 수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는 관직을 사가지고 수령 아래서 내이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갖다 우리가 이방, 다른 말로 뭐라 하니? 아전이라고 하는데 자, 수령과 아전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들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얘네 손해보지 않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쭉쭉 빨아먹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령과 아전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엄청 걷어들여.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금 제도가 엄청나게 문란해.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 제도라고 한다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삼정이 엄청나게 흔들거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삼정이 문란해버리니까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뭐 했을까? 저항하기 시작했겠지. 존엔 못 살겠네? 이러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개쪽 십쪽 이러면서 이제 욕이나 하고 이제 끝났기
모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열받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저항하기 시작하냐면 농민들이 아예 다 갈아엎어버리겠어 하면서 뭘 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농민 봉기 같은 걸 일으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자, 세도 정치의 결과 어떤 일? 요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리고 왕권이 약화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누구의 힘이 훨씬 더 커졌냐면은 뭐가? 비변사. 뭐라고? 비변사. 자, 비변사의 힘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럼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뭐야? 의정부지. 그러니까 의정부의 기능은 엄청나게 약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세조 정치가 누구 때 처음으로 시작됐냐면 선생님이 정조 아들 누구라는지 순조라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순조 같은 경우에는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완전 개판으로 만들었고 본인도 개고생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니까 순조 아래도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왕자리에 얘보다 더 일찍 올라갔어요. 8살에 올라갑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윤후보다도 지금 어린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헌종, 네, 헌종입니다. 이름도 헌종이야. 헐었어. 헌종. 얘는 8살에 올라가요. 근데 얘는 헌종도 어떻냐면은 굉장히 이제 얘도 단명을 해. 빨리 죽어버려. 그러니까 헌종이 빨리 죽어버리면서 아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얘가 씨를 못 부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못 부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여간 애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남자를 못 낳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왕족을 찾았어야 돼. 그래서 왕족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강화도에 가니까 왕족은 왕족이에요. 왕족은 왕족인데 왕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일개 농민보다도 못하는 거지 깽깽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놈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걔를 불러다가 왕자리에 올렸어요. 하여간 얘는 머리가 돌대가리 이상의 쇠대가리였어. 그래서 철종이야. 자,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철종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세도 정치가 자, 순조 때는 네, 안동김 씨들이 정권을 잡아. 그러니까 안동김 씨가 외척이야. 알았지? 그리고 헌종 때는 풍양 조 씨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 씨들이 정권을 딱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몇 년간 60년간이나 뭐가 되었다? 세도 정치가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린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무조건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 세도 정치로 인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자, 삼정이 문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은요 무조건 시험 문제 100% 출제야. 100% 출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20년 산다라방 머리 네, 이런 머리 알고 있죠? 이런 머리하고 네, 선생님이 to aim 네, 선생님이 그 춤을 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험 문제 무조건 100% 출제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삼정. 자, 그 당시에 문란했던 세 가지 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전정이라 그래. 이거 선생님하고 배웠어. 그지? 그런데 전정이 문란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그 당시에 군대에 대한 세금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군정이라 그러지. 그런데 이것이 또 문란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황곡이 있었어. 그런데 이 황곡이 엄청나게 문란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할게. 자, 일단 전정의 문란이라는 것은 원래 전정이야. 이제 토지세야. 그런데 이 토지세를 원래는 선생님이 그랬죠. 자, 그 당시에 토지세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고 있었어. 그지? 그래서 토지 1결당 무조건 쌀 최소두 수익 4두만 걷어들이고 있었어. 이거 내용 기억 안 나? 그러면 다 그냥 후려치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세금 제도가 있었어. 토지에 대한 세금 제도. 그런데 전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목,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미친 듯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무지입니다. 여러분들 황무지라는 건 뭐냐면 못 쓰는 땅이라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갯벌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갯벌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네, 또라이도 아니고 갯벌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인 겁니다. 너 여기서 농사 지었지? 갯벌 옆에 사는 사람한테 너 여기서 농사 지었잖아. 야 세금 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래서 전정이 문란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군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그 당시에 자 균역법이 있었지. 균역법. 그래서 선생님이 자 1인 균역법에 의해서 자 군포를 내는데 자 군포라는 건 선생님이 3배로 내는 거라 그랬지? 근데 3배는 아주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남자가 1년에 자 1인이 몇 필을 내는 거냐면 한 필씩 균역법에 의해서 내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들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걷어들였냐면 자 황구첨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써주긴 할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 알았어? 그냥 이제 써주기만 할게. 너희들 책에도 나올 거고 뭐 문제집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응가노트에도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근데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이런 식으로 걷어갔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지 이거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을 좀 해줄게요. 황구첨정이라는 건 뭐냐면 구자가 어린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거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군포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군포 내요? 야, 네 뱃속에 있는 게 꼬쥐야. 그러면서 막 군포 걷어가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군포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16세부터 60세가 나는 거야. 내는 거야. 그제? 그러면 16세 이전에 그런 깐난쟁이들, 대한민국이 만세 같은 애들. 자, 걔네들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지. 그제? 그런데 어린 아이들한테 막 걷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골증포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백골증포라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한테 걷어들인 거예요. 야, 니네 시아버지 군포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아버지? 저번에 죽었는데요?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니야,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좀비 상태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걷어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백골증포. 죽은 사람한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인징이라는 게 있어. 인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이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짜증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족징이라는 게 있어요. 족징은 뭐냐면 가족 중에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친척 중에 도망가면 내가 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세금을 걷어들였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황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오는 애가 황곡이거든. 근데 이 황곡은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원래는 일종의 빈민구제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얘 형식은 바로 뭐냐면 춘대춘합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배고플 때는 봄이다. 자, 왜 그러냐면 가을철에는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배불러요. 그리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는 겨울을 놔버린단 말이야. 그럼 봄에 먹을 게 없어. 여름철은 차라리 괜찮아. 왜 그러냐면 겨울에 보리를 심어놨기 때문에 걔가 여름철에 딱 돋아나면 먹어버리면 되는데 봄철엔 정말로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껍질 같은 거 막 뜯어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나무 껍질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똥으로 나와가지고 똥구멍을 다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똥구멍이 째지는 아픔이다라고 하는 거야. 똥구멍이 째지는 아픔이라는 건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쌍하게 본 정부가 자 빈민구제책으로 봄철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 춘자가 봄춘자지. 그러니까 봄철에 대출, 봄철에 아주 값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네가 이거를 추수하고 나면 갚아라. 가을에 납부해라라는 춘대춘합의 일종의 빈민구제책이 바로 황곡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자 시험 문제 1탑니다. 자, 황곡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네, 그죠. 고리대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현재 고리대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이자를 뜯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쌀한가마 빌렸는데 이자로 2가마 내놓으라고 그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센 거야.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네, 그럼 황곡이 문란했다. 자, 황곡이 어떻게 문란했다? 고리대로 변질됐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 살기가 좋았을까 나빴을까? 네, 엄청나게 나빴겠지. 엄청나게 나빴겠지. 네, 요거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네요. 선생님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농민들은 엄청나게 살기가 나빴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 삼정이 문란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나쁘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를 파견했어. 걔가 바로 누구냐면 암행어사야. 그치? 암행어사.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성과를 봤을까 못 봤을까? 네, 이거는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누가 암행어사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하고 짜고 암행어사도 이제 같이 외척들이랑 휩쓸려가지고 얘도 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든지 아니면은 암행어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미리 알고 이제 제거해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암행어사를 국가에서 파견했어. 알았지? 근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은 겁나 빡쳐. 너희들처럼 우리 친구들 빡친이죠. 자, 근데 얘들은 빡쳐. 얘들 겁나 빡쳤기 때문에 자, 농민들은 여기저기서 뭐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농민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 농민 봉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고요. 자, 이렇게 세도 정치기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살기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살기가 힘들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라도 조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잖아. 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옆집에 비스트가 살고 옆집에 엑소가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크고 그 다음에 또 더 격한 꿈은 이 아이돌들이 또 선생님을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격한 꿈을 꾸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내가 죽어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도 정치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종교가 엄청나게 유행에 부린다잉. 네, 요거 기억하고 가세요. 선생님 전라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왜 전라도 이 사투리가 나온지 모르겠다잉. 네, 그러면 굉장히 어설퍼잉.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종교가 유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교들이 유행했는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언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예언사상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후천 개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감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륵사상, 미륵신앙, 뭐 미륵사상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후천개벽은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표현하는 거야.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뭐냐 후천개벽이야. 자,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조선을 세운 거는 이성계지. 이씨 왕조는 이제 망한다는 거야. 그리고 계룡산 아래 정도령이 있는데 그 정씨 왕조가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의 왕조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 이런 예언 사상들이 돌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정감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감록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새로운 이씨 왕조는 망하고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는 것을 적어놓은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네, 정감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미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미륵불이 있어. 근데 이 미륵불은 하늘에 있는 놈인데 얘가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한 큐에 다 구원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륵신앙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예언 사상들이 떠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예언 사상들과 뭐가 합쳐지게 되냐면 네, 무속신앙들이 자 합쳐지게 되면서 더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주교예요. 자, 우리가 천주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왜 서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점차 뭐로 변화된 거야? 종교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어떤 책에서는 뭐 신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종교나 신앙이나 이제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건데 자, 너희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청나라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 네,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뭐로 받아들인 거야? 학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청나라에 갔더니 그 당시에 청나라에는 그 서양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 근데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되게 많았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서양의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양 문물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학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양의 학문은 크리스트교하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아하 하나님, 아하 예수님, 아하 십자가 네, 이거를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뭐요? 하면서 이렇게 공부
공부하다가 오 주여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믿겨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종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학문으로 누가 받아들였겠니? 자, 남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일단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청나라에 유학 가는 애들은 남인들이 갔겠죠. 남인들이. 왜냐면 이 땅에서 얘네도 정권을 못 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청나라로 공부나 하러 가야지 하면서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인들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중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중인. 돈 많은 중인들. 얘들이 받아들이다가 점차, 자, 여러분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점차 누구한테 확대되기 시작했냐면 일반적인 평민들. 자, 어떤 책에서는 하층민이라고 나와. 평민들이나 특히나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녀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천주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평등 같은 걸 외쳐.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전까지 막 남자의 재산 마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자 새끼나 여자 분이나 네, 둘 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했을 것이고 평민들 입장에서도 야 저기 뭐 부자나 쌍놈이나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게 서학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평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기본적으로 외치는 사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상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평등 사상이야. 그래서 인간평등 사상을 외치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사의식을 거부했어요. 당연한 거지만 이 제사에 대해서 우상숭배인 거지. 제사에 대해서 우상숭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 의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얘네가 외쳤던 게 뭐냐면 내세사상이야. 우리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죽으면 그냥 흙에 묻히고 그냥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천주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서학 크리스트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을 간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세 사상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인간평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리학적인 그런 신분 질서가 있었을 텐데 그 신분 질서를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 1타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의 이런 교리가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성리학적인 그러한 신분 질서들이 있을 거야. 자,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 또는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받을 수밖에 없냐면 탄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순조 때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가지고 300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모가지를 다 쳐냈던 사건이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유박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신유박해가 일어날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자, 왜 천주교가 탄압받았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성리학적인 신분 질서를 거부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써야 돼. 이게 서술형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천주교의 사상이 좋아 나빠? 굉장히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압은 받았지만 백성들한테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백성들한테 퍼졌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 바로 뭐냐면 동학이야. 그런데 이 동학을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얘 몰락했어. 그러니까 망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망했기 때문에 만든 거죠. 걔가 바로 누굽니까? 최재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재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가 있어. 동양에. 근데 그 종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일단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쓰레기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산에 처박혀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 종교들이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은 뭐냐면 좋다. 그럼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지. 이런 걸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얘가 쉐이킹 했어요. 여러 가지 동양의 종교들을 넣고서는 쉐이킹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동학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뭐가 섞여 들어갔을까? 네, 시험 문제 1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도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 들어갑니까? 네, 뜨거운 종교, 불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민간 신앙까지 딱 들어가 버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섞은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천주교를 집어넣어 버려. 천주교를 집어넣고, 다음 중에서 동학에 섞여 들어간 종교가 아닌 것을 골라보라 그래. 그럼 무조건 뭐야? 천주교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동학이 외치고 있는 성격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반봉건, 반외세인데, 일단 동학을 가만히 보면 반봉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반봉건이란 건 뭐냐면 그 당시 봉건제도, 바로 왕이 지배하는 체제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 왜냐면 탐관오리들이, 이런 도구 새끼들이 엄청나게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구 새끼들에 대해서 이런 케이케키, 이런 케이쉐키 하면서 엄청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란한 사회 질서 안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게 기본적인 동학의 성격이야. 그래서 동학은 가만히 보면 이건 종교예요. 그런데 종교이면서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학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나중에 뭐가 일어나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동학 농민운동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이면서 사회 운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거야? 나타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봉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동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에 자꾸 우리나라 주변에 나타나고 있었던 서양 무리들에 대해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외세야. 반외세.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동학이 생겨난 것은 천주교의 반대에서 나타난 거야. 천주교를 다른 말로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서학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동학이 되는 거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까지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학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아요. 자, 왜 그러냐면 혹세무민이라는 자, 그 죄명을 가지게 되는데 이 혹세무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종교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학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조 최재우를 데려다가 모가지를 잘라버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동학이다까지 기억하고 가는데 이 동학에서 외치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얘는 인내천을 갖다가 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후천개벽을 외치고 있었고요. 동학의 사상 세 가지예요. 후천개벽과 그 다음에 보국안민을 외치고 있었어. 일단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천이야. 인내천은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바로 뭘까요? 인간 존중, 인간 평등이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천주교와 동학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둘 다 뭐야? 인간 평등을 외친 거야. 천주교에서도 인간 평등이야. 천주교의 반대가 동학이야. 그러나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야? 둘 다 인간 평등 인내천. 즉 바로 뭐다? 인간 평등 사상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개벽, 얘네도 후천개벽을 외칩니다.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보국안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외치는 거. 바로 뭐다? 동학이다. 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천주교하고 동학은 둘 다 국가의 탄압을 받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탄압을 받으면서 쇠퇴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알았죠? 자, 둘 다 탄압은 받았지만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더 크게 퍼져나갔다는 게 둘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1터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 세도정치기에 너무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 이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네, 농민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농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항을 할 때 뭔가 조금 소극적으로 저항하죠. 그러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뭘까요? 네, 그쵸.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욕하는 거예요. 이런 케케키 하면서 욕하는 이런 씨발라 먹는 수박. 네, 그죠. 어서 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발음 셌는데 이런 시발점. 네, 이렇게 이런 게시판 이렇게 그냥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뭐 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벽서라든가 이런 것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벽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벽에다가 탄간오리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얼굴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이렇게 콧물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려놓고 콧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띨띨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뭐
뭐 이렇게 놀려먹는 거죠. 뭐 이 새끼의 불화를 거세하자. 뭐 이렇게 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벽에다가 벽서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괴서도 바로 뭐냐면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괴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벽서와 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소극적으로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가 세금 자꾸 걷는데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정말 적극적이면 농민봉기를 펼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농민봉기 몇 가지를 알아볼 거냐면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알아보고 갈 농민봉기는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홍경래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난은 누가 일으켰냐면 몰랑양반 홍경래가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이야. 그런데 이 홍경래가 일으켰는데 얘는 양반이야. 근데 홍경래가 일으켰는데 이 홍경래라는 놈 자체가 몰락은 했지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로 말을 굉장히 잘해. 그래가지고 홍경래가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였는데 여기에 누가 끌어들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중인들, 그러니까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중인들이라든가 돈 많은 이제 상인들, 중인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기에 뭐 광산업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광산업자들은 그 당시에 돈을 정말 때로 벌었겠죠. 굉장히 부자겠죠. 이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농민들이라든가 거기에 뭐 광부라든가 또는 여기에 품팔이꾼이라든가 품팔이꾼이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 다 외우지 말고 홍경래의 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나는 일으켰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홍경래가 머리가 좋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홍경래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루어질 만하다. 그래, 나도 좀 껴줘.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거대한 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 다음에 왜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러분들 그 원인이 자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장소를 갖다가 보면요.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바로 여기서 일어났죠. 자,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평안도입니다. 자, 그래서 평안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한반도에서 봤을 때 서북쪽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책에서는 서북지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문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보면 뭐라고 문서에 적혀져 있냐면 평안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무식한 평안도 새끼들, 그러니까 일반 머슴들마저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머슴들마저도 이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무식한 평안도 새끼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개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알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얘네들은 이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세금 내기가 좋지 않아요. 땅이 좋지 않아서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개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가 자, 그 당시가 세도 정치기였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생활이라는 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했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홍경래가 자, 여기서 난을 일으킨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땠냐면 자, 청천강이 있습니다. 청천강. 자, 청천강은 여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 6개의 고을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을이면 굉장히 큰 개념이야. 근데 이거를 홍경래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홍경래가 정말 되게 잘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잘 나가고 있을 것이다. 일단 그리고 홍경래는 되게 빵빵했어요. 돈도 많았고 사람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얘가 6개의 고을을 막 다 치고 갔을 때 분명히 홍경래가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청천강 이북을 점령을 합니다. 자, 점령을 한 그 상태에서 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정주성에 가게 되는데 이 정주성에 홍경래가 거기서 가둬져 버려요. 거기서 막혀요.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거기서 이제 관군들, 나라의 그 군인들이랑 싸우게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싸움에서 홍경래가 지고 홍경래는 거기서 아예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가 정주성 전투야.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났다. 자, 그렇지만 이 홍경래의 난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어.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후 농민봉기에 자,
어쨌든 간에 뭐 했다?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당연한 거지만 그 전까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봉기에 대해서 아예 꿈꾸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당연히 농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우린 농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쌍놈들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 게 맞는 거지. 똥구멍이 째지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홍경래의 난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우리가 잘못된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쟤네한테 한번 개겨봐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농민봉기에 영향을 주었고 농민들이 자각,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봉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네, 임술 농민 봉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면 너희들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임술 농민봉기에 시발점이 된 처음 시작이 된 농민봉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진주 농민봉기야. 자, 그러면 이 진주 농민봉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는데 자, 이거는 그 당시 경상우병사입니다. 자, 그 당시 경상우병사예요. 자, 경상우병사.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탐관오리 중에서 자, 기억해야 돼. 백낙신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낙신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름을 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빡치면서 이 이름 외워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경상우병사 백낙신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놈은 아주 유명한 꽥꽥 탐관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백낙신의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타났느냐? 정말 멋져요. 누구? 몰랑양반이 나타납니다. 몰랑양반들은 굉장히 열받아. 자, 몰랑양반 누가 나오냐면 우리 개춘이 오빠 유개춘이 나타나요. 유개춘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유개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진주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러면 진주 농민봉기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적으로 이 큰 농민봉기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기는 했는데 걷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전투가 바로 뭐냐면 진주성 전투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농민군들이 패배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났어. 그러나 이 진주 농민봉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 이 결과입니다. 자, 진주 농민봉기의 결과가 시험 문제 1타 서술형 1타야.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진주 농민봉기의 결과. 자, 이 농민봉기라는 것이 아예 어떻게 되었다?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어. 왜 그러냐면 자, 해봐. 임술년 있잖아. 임술년. 자, 이때는 누가 지배하고 있을 때냐면 철종제야. 철종. 근데 철종 때 얘가 이제 돌대가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철종은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술을 좋아하면 동시에 같이 좋아하는 게 있어. 뭘까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얘는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이렇게 끼고 아이고 하면서 뻣뻣쩍 하트 뿅뿅뿅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종 때 가장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 철종 때 임술년에 가장 살기 힘들었는데 자, 이때 어떻게 한 거냐면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가장 먼저 딱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보고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철종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일어나냐면 70개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진주 농민봉기야. 알았어?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의 결과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진주 농민봉기를 기점으로 해서 70개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임술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술년에 일어났던 모든 농민봉기를 묶어서 우리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임술년에 70개의 농민봉기가 일어났어. 자, 철종 때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종 때 가장 살기 힘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농민봉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농민들이 이 봉기를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 그게 바로 뭐냐? 삼정이정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남부지방에.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성과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삼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누구누구를 갖다가 삼정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전정, 그리고 군정, 그리고 황곡이라고 했어요.
나오겠지?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문란했던 건 누구다? 정답은 황곡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가장 극심했다는 걸 알아둬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쌀이 필요 없어. 그래도 억지로 빌려야 돼. 억지로 야 빌려가 해서 빌리고 이자를 엄청 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황곡 때문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제 국사 끄시고 7단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선생님이 사랑하고요. 자, 빡친들 정말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겁나 축복합니다.